시간 개념 없이 산다 막 이런 얘기 그쵸,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 제가 좀 시간 개념 없이 살아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개념이 생소했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교회에서 울리는 삼종기도 종소리 정도로만 시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느슨했던 시간의 개념이 1분, 1초 단위로 정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교통. 맞습니다. 철도. 예, 철도. 차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1800년대 철도가 유럽 전역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표현한 만평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기차에 쫓기네, 시간에 쫓기네. 예, 타임이라는 철도의 공포에 압도되는 모습인데 옛날 같으면 30분마다 기차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기차역마다 커다란 시계탑이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시간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1분 1초라도 놓치면 큰일 나라는 게 강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한 건? 바로 공장 노동자가 증가하게 된. 산업혁명은 공장이잖아요. 출퇴근. 좋죠. 근로 시간 계산해야 되고.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여러 공장에서 교대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 퇴근, 야근 이러면서 시간 개념이 머리에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최초로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거고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게 되면서 우울, 불안, 공포에 대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시간의 영향으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경쇠약. 네, 바로 신경쇠약입니다. 이 신경을 말한 뉴론하고 무기력하다는 뜻의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신경쇠약이라는 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진짜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영국에서는 정신병원과 환자의 증가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1807년 영국의 인구 10,000명당 정신질환 겨우 딱 2명,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딱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1844년이 되니까 10,000명당 12명으로 6배나 늘어났습니다. 와우. 엄청 많아졌네. 이렇게 정신질환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이 갖는 이상한 소수의 광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흔한 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1845년 영국에서는 미치광이법을 시행하면서 중증 정신질환 호소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 이제 풀어줘라. 사회로 돌려보냈어요. 다행이네. 그리고 이 시기에 드디어 심리치료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나요? 네. 안나오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당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심신이 지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라는 건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신체적 고통 내지는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데 안나의 증상은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 6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 또 신체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마비돼서 못 움직인다고 해요. 내지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독일어 못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안나오는 당시 프로이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요셉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환자였어요.
그때 이 조셉 브로이어 박사가 시도한 치료법은 뭐였을까요? 최면? 최면 맞습니다. 오. 최면 치료입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하던 중에 말을 막 하면서 불편함의 원인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안나오가 치료받으면서 이 브로이어 박사와 나눈 대화를 각색한 걸 지원 씨와 아, 예.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레드선. 아주 불친절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방에 갔는데 그녀가 기르는 아주 끔찍한 짐승이 바닥에 놓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막 핥아먹고 있어요. 그 모습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나요? 너무 불쾌한데 예의상 그녀한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착하네 안나가. 그러니까 안나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개가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보고 불편감을 느낀 거죠. 거기서 혐오감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안나는 평소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온갖 불만과 분노를 확 털어놓고 나니까 최면 치료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는 안나의 치료 과정을 쭉 듣고 나니까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에 남아있던 과거 경험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의 마비까지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걸 통해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아주 고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상담치료법의 발판이자 정신분석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기가 되자 프로이트를 필두로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감염?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크레펠린, 치매를 발견한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금수저 인맥이죠. 그리고 이때 현미경의 발전과 함께 세균이 병의 원인이야,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헨리 코튼 입장에서는 그럼 정신질환도 감염이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염돼 있는 병소를 제거하면 정신질환도 치료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